자, 모하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긴장을 해요. 제가 왜 긴장을 할까요?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니. 변호사가 있는 거야. 깜짝 저 변호사인데요. 그러던 거야. 변호사인데. 아니,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 누가 있어요? 사무장이 또 앞에 있네요. 사무장이. 야,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정당이체에서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는 또 돈이 되거든, 또, 나름대로.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해야 되겠다, 합법적으로 해서. 작년에 1차를 합격했대요. 왜 합격했어요? 민법은 좀 돼 있으니까 민법은 80점 이상이 무조건 나오잖아. 학교는 까락만 넘기면 되잖아요. 학교는. 그러면 2차 과목에서 그럼 변호사를 할지라도 공법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변호사가 등기법 아나요? 몰라요. 커리큘럼에도 없어요. 관심을 안 두면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중개사법을 알아? 개맛을 모르잖아. 네가 세법을 알아? 그럼 세법도 세무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을 모르잖아요. 그만큼 또 실무하고 이론을 겸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겸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는데 뭘 자신감을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뿌듯하잖아요. 같이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에 대해서 이제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표제부. 아까 첫 시간에 했으니까 표제부는. 자, 그림이 그려져야 돼.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예요? 자,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가 되죠. 표시번호 1이죠. 1. 자, 표시번호 1이니까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럼 독립해 다녀야 되겠네. 그래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표제부. 그럼 29회 때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무슨 등기를 골라라? 표제부 등기를 골라라.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변경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표시.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잖아.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자기가 읽을 때 표시번호 1번 찾았죠?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이게 주등기구나. 그러면 전 밑에 2번이라고 써놨죠. 1번 밑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전 표시번호 2번은 무슨 등기부가 될까요? 이게 폐쇄 등기부가 되죠. 이 등기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 전 2번을 찾아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표제번호는 그러면 무슨 번호죠?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렇죠. 접수. 자, 접수로 가볼까요? 자, 1982년 9월 9일 가로 열고 접수일자라고 써봐요. 접수일자. 자, 접수일자니까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 밑에 참고 표시해서 접수번호라고 써봐요. 접수번호라고 써봐요. 자, 참고 표시하라니까 참고 표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뭐라고 써놨죠? 접수번호. 접수번호 썼어요? 접수번호 있어, 없어?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야.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적 측면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네.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그렇죠.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외워봐요. 근데 외웠어요? 생각 없이. 어떻게 외웠어요?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해 안 먹어요. 그러면 접수일자 X, 접수번호 O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수일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거야. 자, 이제 접수를 하는 이제 다 끝났고요. 접수 보니까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서재지번. 서재지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동 뭘까요? 여기 소재 107-18 뭐예요? 지번. 쓸 필요도 없잖아. 딱 그게 지목 동그라미. 지목은 뭐예요? 대. 그러면 우리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그럼 요 지목란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 28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그럼 지금 건물 등기부를 배우고 있어? 토지 등기부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 나올 때 자기가 인지해야 되겠네. 건물 등기부에 관련된 사항인지, 토지 등기부에 관련된 사항인지, 뭐 캐치해야죠. 문제 풀 때.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럼 뭐 뭘 물어봤어? 건물. 그러면 10중 8구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는 거야. 지목.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럼 뭘 색시해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등기부는 문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내용 중에 토지 건물이 있을 거고, 만약에 토지 등기부에 관련된 설명인지 건물 등기부에 관련된 사항인지 그걸 캐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 만약에 건물이 나왔다. 뭘 찾자? 10중 8구 지목을 찾아라. 지목은 몇 개? 28개. 그렇죠. 지목은 28개. 자, 면적은 132.6제곱미터. 등기 원인 줄쳐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이제, 자, 기초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여기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이 읽어봐요. 소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공통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요게 바뀌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되는 거야. 그걸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그러면 몇 개월? 1개월. 왜 그러면 왜 1개월을 등기법은 강조하느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있어? 이하나. 그럼 법이 몇 개?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하란 말이야.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 우리 살면서 등기부 하나 알고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쳐봐요. 고수정이라고 한번 쳐봐요. 25 잘 나가는 애인데 이제 한참 이제 물오르듯이 잘 나가는데 몸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잖아.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년이면 어떻고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우리 등기부 알고 하나 가는 거 등기부 하나 알고 가는 게 얼마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서 자신감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또다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법무사도 딸 수 있고, 주택관리사도 딸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돈 있으면 굳이 업 안 하더라도 내가 공인중개사를 땀으로써 공무원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자신감. 그 자신감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자, 그래서 이제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이제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자, 봐봐요. 표제부 등기, 도지의 표시의 등기, 사실의 등기. 이제 구경 다 했으니까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표지부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고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죠? 표시번호 몇 번? 1번.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 생각해? 등기관. 등기관 하면 직권 등기로 해줄 수 있어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대의 신청할 수도 있는 거야. 권리관계 다툼이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토지로 가? 갑 토지로 가잖아. 요거는 누구로 가요? 얼 건물로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건물이 전부 별타서요. 몇선 등기? 멸실 등기. 얘는 배 아파 안 아파? 그럼 멸실 등기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몇 개월? 1개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몇 개월? 1개월.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써먹을 걸 생각을 제발 좀 생각하라고요. 생각. 그래서 변호사님이 뭐라 그래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강의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거지. 그렇죠. 기초. 써먹을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써먹을 걸 생각해. 하여튼 긴장은 돼요. 왜요?
실무에서 저보다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잘할 거 아니야. 근데 긴장은 되더라고요. 사실 긴장해보기는 처음이네. 더러워서 제가 뭐예요. 그래서 긴장해보긴 더러워서. 그렇죠. 더러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제 갖고, 그러면 뭐예요? 갖고는 무슨 건? 권리죠. 갖고는 소유권이야. 소유권. 갖고는 소유권. 갖고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두 자로 건지면 권리죠. 권리란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렇죠. 이익이죠. 그러면 권리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라는 것은 물권. 그럼 소유권이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몇 가지 건너? 세 가지. 그럼 1등, 2등. 1등. 그래서 완전 물건으로서 어디에 기록돼? 갖고. 그렇죠. 이렇게. 갖고는 며칠? 60일. 그렇죠. 60일. 자, 그러면 갑순이 동생이 뭐예요? 갑순이가 되잖아. 갑순이. 원래는 복희인데요. 자, 복희. 그래서 복희가 얼마나 착해. 시어머니 뭐예요? 시어머니 뭐예요? 암 10년 안고 하다가 거기서 병수발 다 하고. 얼마나 착해요. 착합니다.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가면 다 시죠. 그러니까 왜 시집이에요? 시자로 들어가니까 시집이잖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죠. 시어머니. 뭐 하고는 또 뭐 남자분 있는데 뭐예요? 양가 부모 다 모시더라고. 시어머니도 뭐예요? 장인, 장모 다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친아버지, 친어머니. 되게 좋을 것 같아. 뭐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그렇죠. 돈만 있다면. 저도 돈만 많으면 뭐 다 모시고 싶어. 돈만 있다면 뭐 가져가고 함께 살고 싶어. 소원이란 뭐냐? 한 6층짜리 건물 줘놓고 1층, 6층에는 누나 살고, 작은 층에는 뭐 작은 누나 살고, 앞에 뭐 그렇게 살고 싶어. 돈만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갑순이 동생은 일단 복희지만 갑순이에요. 자, 순위 번호 1번으로 가보죠. 1. 무슨 등기? 준위 번호 1번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자기가 읽어나갈 때 등기. 만약에 다시 일로 나왔다면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겠죠. 자, 등기 목적 동그라미 쳐놔요. 생각을 한번 해봐. 이제 등기 목적을 외우기 전에 목차를 생각해. 목적 동그라미. 목적은 내용이잖아.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잖아. 이유. 그렇죠. 이유잖아. 그렇죠. 등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유잖아. 그럼 문제 나가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등기 목적도 기록된다. 어때? X. 시험 풀칠제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야. 등기 목적.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보전은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써놓고요. 소유권 읽어봐요. 갖고라고 일단 갖고. 그렇죠. 읽어봐요.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렇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보전은 소유권의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보전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럼 잠깐만. A가 건물을 건축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처음. 갖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볼까요? 등기법으로 갈까요? 지적법으로 갈까요? 지적에서 창설적 효력. 무슨 등록일까요? 신규 등록이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무슨 신? 새로운 신. 자, 무주 토지를 하나 주셨어. 집가예요? 아니죠.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건물은 누가 준공검사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확인 판결을 보전 등기를 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무슨 판결을 받아서? 확인 판결을 받아서. 자, 그러면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보전 등기는 두 종류가 있잖아.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렇죠. 보전 등기 몇 종? 저 뭔지 벌써 여기에서 벌써 어떡하? 이거야. 보전 등기 종류, 큰 소리. 소유권 보전 등기 몇 종류? 아니야! 이러면 그냥 눈총으로 그냥 갖다 써야죠. 눈총으로. 막 눈총을 쳐야죠. 그러니까 눈총을 막 써야 되니까 어때요? 자꾸 째려보니까 어때요? 미안하면 또 너무나 착해서 자꾸 째려보니까 미안하니까 둘째 시간에 끝나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그럼 거기에서 뭐예요? 눈총을 주더라도 뭐예요? 버텨야죠. 그렇죠. 버텨야 이기는 거죠. 버텨야 이기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자기가 적을 때 이제, 워밍업을 해. 읽어봐요. 처음, 소유권은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필정보.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조건과 기한이 있죠. 조건도 뭐라는 거예요? 자, if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일종의 기대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권을 내가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속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보존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담보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민법에서는 뭐예요? 처상보담이라고 그러잖아. 일종의 기대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도 잡을 수 있고. 무슨 건? 기대권. 일종의 기대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전. 자, 접수란으로 가보죠. 1982년 9월 9일. 뭐라고 읽어요? 쓸 필요도 없잖아. 접수 일자. 접수 번호는 3690호.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이 무슨 칸? 빈칸. 왜 빈칸인지 이유를 한번 따져보래. 쓸 필요도 없이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원래는 여기서부터 원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무슨 계약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 선생한테 잘 보려면 매매 법률행위. 등기법에서는 읽어봐요. 등기 원인. 계약서가 뭐예요? 정서.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무슨 칸? 빈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법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애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등기 원인이 무슨 칸? 빈칸. 그럼 빈칸이 뭐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그러면 등기 원인에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자, 30회 때. 다음 중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지문 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시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이제 고객이 와서 등기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1번 순위번호, 요게 주등기라고 그래요.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보전. 얘가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했나 봐요. 접수 일자가 1982년 9월 9일이고요. 3690호가 접수 번호입니다. 등기 원인이 없네요. 이거 등기관이 착오를 잘못 이렇게 해서 한번 꼭 알아보겠습니다. 착오는 그러면 계약 캔슬. 그렇죠. 계약 캔슬. 뭘 믿고 합니까? 자기 재산을 맡겨놓는데. 그러면 등기관이 착오가 아니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유자 누구예요? 오미. 이 등기부를 최초로. 그럼 소유자 오미 뒤에다가 권리자 줄 쳐놔봐요. 권리자야 등기원인이야? 권리자. 그죠? 그럼 문제 나가봐요.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기록한다. 어때? X. 표제부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은.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걸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봐봐요. 소유자 오미 몇 년생이에요? 68년 12월 21일. 제 생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해두고, 요 생일날이 올해 뭐해서 짬뽕이 돼버려서 짬뽕. 그래서 뭐 사업하는데 그날 개업회를 해야 되는데 개업식도 못하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고요. 그날이 또 장모님이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밥 굶고 다닌다고 장모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네요. 장모님이 제 잔치상을 차려주고 가셨다고. 너무나 좋아서. 밥을 몇 공기 먹었어요? 4공기를 먹었네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장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세요? 오늘 내 생일이어서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평상시는 몇 공기 먹다가 3공기, 1공기 더 먹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밥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밥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원래 한 끼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번으로 가죠. 순위번호 몇 번? 2번. 읽어봐요. 그게 주등기잖아. 주등기. 그렇죠? 자,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이전을 읽을 때 이전은 벌써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라는 것은 인이야, 인.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벌써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오미에서 누구로? 건보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주체의 변동.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A값이와 대일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봐요. 전세권. 그러면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B가 C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주체로 변동을 가져왔네.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네.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요 이전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이전에는 뭐가 붙었어? 전세권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부기등기.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상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다 배운 사람은 벌써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고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전 앞에 뭐예요? 이전 앞에 소유권 이의 권리가 붙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벌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자, 임차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면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 임차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는 거네. 임차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차권 이전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게 전대네, 전대. 뭐라고? 전대 등기. 자, 19회 때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다음 중 옳은 것. 전대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렇죠. 생각이 있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학교 간 사람이 회장님이 계세요. 올해 회장님이 3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등기법. 요 프린터 4페이지만 했어요. 4페이지. 4페이지만 했다는 거야. 4페이지만 생각하면 공부가 다 끝난 거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이 4페이지를 수백 번 본 거야. 자기가 등기부 생각하면서 요렇게 활용하고 요렇게 활용하고 요렇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면 등기법 공부는 다 끝난 거지. 그렇잖아. 이 등기부를 설명할 정도면 자기가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등기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보죠. 접수일자 언제예요? 쓸 필요 없이 1997년 2월 19일 접수번호 7782호 등기원인 1900 등기원인은 매매. 그러면 등기원일자는 언제야? 1997년 2월 5일. 근데 매매죠. 등기원인은 뭐라고?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만약에 정여가 나오더라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매매가 뭐라고? 등기 원인.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A가 아버지야. 아버지. 여기 B가 뭐예요? 우리 큰 누나야. 큰 누나가 요번에 구정 때 아버지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자, 어머니 집 앞으로 돼 있는 거, 조그만 집, 큰 누나한테 등기해주면, 정리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아요. 누나가 제일 못 사니까 줘야죠. 줘야지.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나 명 같았으면 주라는 소리도 못하겠어. 왜 그래? 남들 보증 서서 다 까먹고, 하도 좋아하니까 다 까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하고 거기 조카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달라주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면 특히 그래서 누나한테 등기해주는. 그러면 절차하는 방법은 있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누나가 돈이 있으면 뭐하고 하면 돼요? 매매하면 되잖아. 자, 봐봐요. 읽어봐요. 정여를 한 다음에 정여세가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매매하면 뭐만 주면 돼? 정여값 줄 필요 없잖아. 뭐만 하면 돼? 매매만 하면 되잖아. 사고 팔면. 들어갈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그러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방망신 다 시키네. 그렇죠? 그러면 지방망신 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에 의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나 준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금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매매하는 거야. 매매. 취득세만 내면 되거든. 어머님이 양도세 얼마나 있고 양도세는 안 내도 취득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 집 가서 얼마 비싸지도 않지만 담보대출 이빨 받으라고 그래. 이빨 받으면 되는 거야. 이빨 받으면.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야, 은행 가서 돈 끄는 게 너 그렇게 좋냐? 아니, 절세하는 방법을 하라며요. 절세하는 방법을. 그리고 뒤에다 돈 살짝 찔러주면 되잖아요. 그걸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 돈을 한 번 안 꼬아봐서 돈 꼬아보면 저는 돈 꼬아가면 무조건 받아서 딴 일이에요. 적금이라 생각하고 받아가라는데 받아가야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정렬하고 떡난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매매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정의를 할 것을 뭐뭐 해서 매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네. 그럼 매매 뒤에 정의를 감춰놨죠. 무슨 행위? 언익행위. 그러면 어차피 요 집은 누나한테 가겠죠.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세만 취득하면 되네. 정예세만 취득하면 되잖아. 요 관계가 부합하죠. 그럼 실체 관계와 부합한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럼 내자로 건지면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죠? 이게 무슨 행위? 은익행위가 되는 거야. 은익행위. 자, 그러면 자기가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읽어봐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다시.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수용이 나와도 소유권 이전. 매매가 나와도 소유권 이전. 상속이 나와도 소유권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 적다. 많다. 그죠?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각과 관련돼서 그러면 집에 가서 각과 한 번만 목차 좀 외워주면 얼굴은 똑같잖아. 얼굴은 똑같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각과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각 얼굴은 이제 읽어봐요. 얼굴은 무슨 건?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죠? 그러면 쓸 필요 없이 이제 암기가 됐나 봐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뭘까요? 설정.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면 그게 설정인 거야. 자, 그러면 벌써 개념 정리가 됐으면 읽어봐요. 자,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여기 읽어봐요. 설정.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할 수 있다. 어때? X.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다라는 거야.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니까, 자, 봐봐요. 배웠으니까, 이제 주체도 안 해는. 나 김포왕언니처럼 그러지 말 거예요. 김포왕언니가 1년, 2년 차에 됐는데 맨날 저한테 그래요. 나 숙대 출신이요. 그렇죠, 맨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 옛날에 한껏발 했다. 이 말은. 그러면 옛날에 그 나이에 한껏발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돈이 많았다. 이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년 차에 붙었네. 2년 차에. 맨날 뭡니까?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이. 누가 설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얘가 전세권 설정자. 읽어봐요. 전세권자. 왕언니는 숙대 언니는 맨날 그러면 바꿔서 읽네.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답이 뒤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그렇잖아. 바뀌잖아.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디로 왔어? A가 B한테 얘한테 왔잖아. 그렇죠? 읽어봐요.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자, 전세권이라고 그랬어요. 저당권이 아니라. 자,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자, 주인.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그러면 뭘로 빨리 잡으면 우리가 쏙쏙 들어와? 전세권자를 세입자, 전세권 설정자를 주인.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 가면 집이 걸레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타주점유자라는 거야. 타주점유자는 A를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의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주점유거든. 근데 세입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배척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점유자야? 타주점유자. 이 사람은 자주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나가요? 문제 나가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어때? X 29에 2.5점짜리네. 다음 중 틀린 것.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가면 걸레야 걸레. 걸레가 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는 거죠. 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건자, 설정자 헷갈릴 이유가 없네,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A가 B한테 이렇게, 이번에 잘 들어요.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저당권 설정이에요.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은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요 집은 그러면 은행이, A가 점유해, B은행이 점유해. A가 점유하죠. 그럼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 그럼 저당권이란 점유하지 않은 이제 특정 채권을 행사하는 거. 무슨 점유? 그게 무슨 건? 저당권. 점유해, 안 해?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점유 X네. 준점이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정권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무슨 청구권은 제외돼? 반환 청구권은 제외.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돼.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제가 첫 시간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한 거, 그거는 무조건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 외워놓으라고요. 무조건 외워놓고 이제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굴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에 걸리네. 그럼 여기 봐봐요. 똑같죠? 목차는 순위번호. 그럼 한번 더 해봐요.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한 번만 해오는. 자, 그러면 갖고는 순위번호 1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전 10이 아까 해석했으니까 전 순위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왔다. 자, 등기 목적은 설정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설정이 붙었잖아. 건저당은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건 동그라미. 그는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얘가 저당권을 계속하나 보다. 저당권을 계속하고 있는. 저당권을 계속하면 그게 뭐다 돼? 근저당이 되는. 자, 근자가 원래는 뿌리 근자거든. 뿌리는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한도내에서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게 바로 근저당 설정 등기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마이너스 통장은 1,0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제가 설정을 해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1,000만 원 다 썼어. 제가 1,000만 원 갚았어. 그럼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그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이게 부종성에 뭐라고 그래? 완화라고 그러는 거야. 근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종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부종성이란 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게 무슨 성? 부종성이거든. 그러니까 근이 들어가면 뭘 완화시켰다? 부종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만 봐봐요. 질권을 계속하면 근질이라고 그래. 근질.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근담보가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하면 뭐라고 그래?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근저당권. 자, 접수 그러면 가보죠. 이제 쓸 필요도 없이. 2001년 5월 4일 무슨 일자? 접수일자 21,099호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 등기 원인 일자는 2001년 5월 3일. 그러면 채권 재고액하고 채무자 묶어봐요. 쓸 필요도 없어. 자, 이게 필이죠. 필. 그렇죠.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한번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감을 좀 익히려고 한번 써봐요.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 말장난을 치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말장난을 침으로써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항상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기죠? 세상 부부싸움도 뭐 때문에 생겨요? 돈 때문에 생기잖아. 돈.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은 뭐에 적어줘야 되는 거야. 돈은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소송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라고 그래서 해라고 그래서 원칙. 그럼 애가 있어 없어? 있어. 얘 때문에 그래. 그럼 민법으로 갈 걸까요?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지료가 필수가 아니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유상이고 기록이 없다면 무상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가 있네요. 이 지료는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봐도 돼요. 그러면 지상권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지상권에서 지료는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세권의 돈 뭘까요? 전세권의 돈
전세금. 그럼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자기가 그러면 이제 신경을 써야 돼.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임차보증금이다. 자꾸 이렇게 장난치거든. 그럼 민법으로 갈까요? 임차권은 뭐가 필수야? 차임이 필수잖아. 그러면 헷갈리잖아. 이제 단련이 안 돼서. 눈이 있어 없어? 있어. 눈은 왜 있어? 보라고. 가슴은 왜 있어? 느끼라고. 그렇죠. 느끼라고. 그럼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지어봤어요. 임차 거꾸로 하면 차임. 차임이 필수요소거든. 그럼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간이라고 써놔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항상 논점은 출제 포인트는 얘네들이거든.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제가 여기 오면 한번 제가 어설픈 농담을 하나 하죠. 좀 왜 단서가 붙여야죠. 그럼 집사람하고 저하고 5년만 살고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제. 일 벌리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생활비 좀 줘요, 그래요. 생활비? 없어. 그랬더니, 세상에 돈 못 먹고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없어. 네가 알아서 구워오든지 말든지 생활비는 없다, 당분간은. 저쪽으로 투자가 가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요즘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워왔나 보지, 친구들. 오늘 요번에 봉준호, 봉태일이 있죠. 아카데미 몇 당 했어요? 4관왕. 4관왕 타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갈 때는 눈물도 안 흘리더니, 그렇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도 아카데미 봤다는 게 참 영광이래요, 자기가. 자기는 죽기 전에, 아카데미 타는 것은 못 보고 했더니 4관왕씩이나 했어요, 4관왕씩이나. 엊그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생충.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 안 하렵니다. 기생충. 그죠? 패러사이트죠.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당사자는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 당사자. 읽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당사자는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러면 기간은 당사자가 특약하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벌써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29회 때 그럼 뭘 찾아라? 읽어요. 기간, 특약, 약정, 합의. 이렇게. 합의는. 자,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읽어봐요. 요거 줄잖아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민법에서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출제가 됐죠. 30회 때. 그러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임의 규정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 규정은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 안 봐? 봐요. 그럼 제3자의 계기는 힘. 그걸 뭐라고 그래?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기 효력이 어떤 역이 발생하느냐? 계길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9회 때 사례 문제가 나왔어. 가벌뱅정 그거 나왔어요. 기문이 길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정강석처럼 뭐가 나와야 돼? 기간, 특약, 약정, 합의. 그죠? 그러면 단어 중에 약정이 하나가 있었네. 그러면 그게 정답이네. 그렇죠? 정답이네. 자, 모든 게 해석법학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해석하기.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좀 필요하라 돼. 임의적 기록상은 이제 말장난을 치니까 기록해야 된다. 기록할 수 있다. 그럼 다음 중 기록할 수 있다 무슨 상?
임의적 기록상, 기록하여야 된다. 필요적 기록상, 그렇죠. 필요적 기록상. 요거는 저희가 좀 대학령을 좀 우리가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채권 최고의 최고 동그라미. 자, 채권 최고에게서 최고 동그라미. 최고는 뭐, 최고 찾았어요? 최고꼴에다 돼지꼬리표를 붙여요. 그게 이자야, 이자. 그러면 벌써 그러면 이자니까 봐봐요. 건재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에게, 뭐, 채권 최고에 뭐가 포함돼요? 이자. 그러면 건재당 설정 등기 시 이자는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이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면 채권 최고 간단해서, 그러면 채권 최고 가로 열고 120%라고 써요. 자, 통상 120%, 110%에서 12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그러면 1금융권은 요즘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는 120%였다가 요즘은 110%에서 120% 사이더라고. 그럼 120%라면 20%가 뭐예요? 이자네. 그럼 자기가 중개업을 하실 때 요 채권 최고액을 꼭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만약에 120%라고 그러면 원금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왜? 7,2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채무자 누구죠? 건보라. 그렇죠. 채무자가 건보라네. 그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래.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딱딱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 건자당 건자 중소기업은행 줄쳐놔봐요. 자, 중소기업은행을 주제로 건시면 뭘까요? 법인이네. 좋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제 다 된 거야. 선생님 저 은행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유, 다음번에 법인이라고 그러면 돼요. 법인이에요. 그럼 이내는 자연인가 뭐가 있다? 법인.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바로 법인 등록번호. 쓰지 마세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그렇죠. 이게 바로 부동산 등록번호라가 되는 거야. 가로 열고 써요. 이게 부동산 등록번호라는 거야. 열쇠자리일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와요. 우리 사업자 등록, 그러면 우리 세무서에 가면 무슨 등록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는 뭐예요? 법인 등록번호, 즉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다 이제 배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제 해석만 하면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자, 이제 다 들었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요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있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읽어봐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는 얼구죠. 똑같죠, 목차는. 자, 1, 2, 3. 이걸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 그렇죠.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요걸 요렇게 하면 뭐라 하는 거야? 등기부가 되죠. 여기 몇 개월? 1개월, 요거 60일, 요거 3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지 말고 그건 등기법을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보조기억 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깎을거나 권리죠. 권리가 많아, 사실이 많아. 권리가 많죠. 권리가 많으니까 뭐예요? 권리가 많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는 사실관계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명서 무슨 장? 영수장. 그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등기부죠? 일반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를 받네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무슨 등기부가 있죠? 집합건물 등기부네. 자,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등기부 출발했죠. 등기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그러면 건물은 또 다시 무슨 건물로?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 이렇게 나눠지죠. 집합 건물. 자, 토지는 몇 부분? 세 부분. 일반 건물은 세 부분. 이것도 세 부분이죠. 이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 되는 거야. 이거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여기는 표제부 갖고 얼고, 여기는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러면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어. 그럼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아파트를 생각해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제부. 그럼 표제부가 몇 부분? 두 부분이야. 근데 아파트는 그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잡아봐요. 생각을 하면 외울 것도 없어. 외울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원래 일반 건물, 일반 토지라면 어디로 갈까요? 이건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이거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그러면 봐봐, 토지 등기부 똑같은 게 10장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가성비가,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래서 아파트는 집합건물은 특수해진다는 거야.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 이렇게 돼요. 아, 뭐 외울 게 뭐 있어? 외울 게 뭐 있냐고요?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 이렇게 가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전체 표제부. 그러면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세 번째는 뭐예요? 각국. 네 번째, 얼국.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전체 건물. 여기는 전체 땅. 여기는 그러면 상단에는 뭐예요? 각계 건물. 여기는 각계 땅. 그렇죠. 각계 땅. 선생님, 각계가 뭔지를 몰라요. 각각의 땅. 그렇죠. 각각의 땅. 각각의 땅. 뭘 외우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없이 외우니까,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뭐예요? 외울 게 많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건물? 전체 건물.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전체 땅. 그걸 뭐라 그래?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 대지권의 목적. 전체 건물이.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이 뭐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아파트? 삼성 아파트. 여기는 뭐예요? 대우 아파트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대지권이죠. 요거 그러면 요 대지권이, 요 삼성 아파트 대지권인가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무슨 아파트야? 대우 아파트잖아. 그러면 읽어봐. 대우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잖아. 여기는 무슨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 그러니까 전체 땅. 그걸 뭐라 그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잖아. 목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여기는 뭐예요? 각계 건물이죠. 각각의 건물이죠. 여기는 각계 땅. 그럼 비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각계 땅, 대지권 표시.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야 되겠어? 비율과 종류. 그죠. 종류.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각각의 땅이 기록된다. 어때? X. 그게 뭐예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목적이 기록돼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뭐면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은 결론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만 보면 음에 무서워 그러는 거야. 쓰리랑 부부해요? 음에 무서워 그러게? 음에 무서워 그러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한동 전체 표제부가 있잖아. 그러면 상단에는 읽어봐요. 전체 건물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간에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옆으로 밑으로 가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밑에는 뭐라고? 종류와 비율.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일단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굴잖아. 최근에 출제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이라. 그거는 기본 에티켓이야. 에티켓이죠. 그걸 뭐 집합 건물 딱 받으면 이거는 생각해 주는 게 기본 에티켓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걸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집합 건물 배울 때 뭐밖에 안 들려? 대지권밖에 안 들린다. 대지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등기부 보면서 봐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공통점. 대지권.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뭐가 있다? 대지권 표시.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퍼뜩 떠오를까?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자, 대지권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그걸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1번, 접수, 소재지번, 명칭 및 건물번호. 거기 한번 가봐요. 맨 위에. 29 동그라미. 29. 맨 위에. 29. 32. 46. 찾았어요? 몇 필지가 한동이 됐어? 세 필지가 한동이 됐다라는 거야. 세 필지가. 그러니까 세 필지가 한동이 됨으로써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5층짜리네.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예, 그 정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찾았어요? 예, 소재지번 옆에 뭐가 보여?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그럼 출제 포인트 봅니다. 한동 건물의 표지란에 소재지번, 지목 등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땅. 땅 어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가서 표시번호 1번 주등기죠. 접수 건물번호 줄 쳐놔봐요. 건물번호 몇 층? 1층 메터 101호. 그 밑에 소재지번 X라고 써요. 소재지번 X. 자, 그러면 봐봐. 1처제. 하나의 몸편에는 하나의 부인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소재지번이 여기 기록됐어, 안 됐어? 됐죠? 여기에 기록되면 이게 첫 계약이 되는 거야.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명해야 돼, 집합건물은?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요걸 합쳐서 전부를 한 몸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 천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말은 그러면 한 몸이니까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거든.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여기에 기록되니까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되면 아까 첫 계약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등기? 중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 등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 돼. 여기에 기록하면 여기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그러면 몇 몸?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야, 전부를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대지권 표시란에 가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 표시란에. 그러면 저희가 봐봐. 이렇게 이제 숙달된 조교처럼 나와야 돼. 자, 집합건물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전체 건물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전체 땅. 그게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의 목적. 대지권 표시라고 하면 안 돼요. 대지권. 그러면 이게 또 길어 또 외우라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표지의 표시. 그래서 나중에 대지권 표시 이렇게 한다고. 대지권 표시는 여기야, 여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야. 그러면 간단하게 외우라고. 그러면 대지권 목적 어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하단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봅시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대지권의 등기는 두 종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공통점은 대지권,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라.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지난달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뭐 쓸 것도 없어. 등기부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읽어낼 줄만 알면. 내용은 몰라도 돼. 크게 윤곽을 잡으라고요. 자, 그 밑에, 맨 밑에다 중간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봐요. 뭐예요? 남자, 여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해야죠.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혼인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점 찍고 스타트. 이렇게 끊어주는 게 이게 대지권 등기야. 혼인신고 끝났네. 대지권 등기네.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한쪽에서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예요? 아까 몇 필지가 한동이 됐어? 세 필지 불러와요. 29, 12, 46. 자, 너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묶어놔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인신고한 거.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는 절대 남의 건물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너는. 그렇죠? 세 필지가 뭐가 됐다고? 한 동이 된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29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32 대지권 뜻의 등기. 읽어봐요. 46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묶어놓는 게 무슨 등기다? 대지권 뜻의 등기야. 이 대지권 뜻의 등기는 누가 해주느냐? 저희가 안 해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 그래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낯설어. 그 낯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로부터 출발해서 건물로 출발해서 토지로부터 혼인신고. 여기는 어디로부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어때? X. 그렇죠. 이제 완벽하게 이제 혼인신고 했어요. 사람은 어때? 혼인신고 하더라도 이혼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헤어질 수가 없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쪼개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다른 구거든. 다른 구. 그러면 여기는 써놔요. 무슨 번호? 접수 번호가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지난달에.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를 이제 탐사 이제 보자고.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또 까먹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지권의 목적은 뭐라고요?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러면 대지권 표시를 안에 뭐가 기록돼? 대지권 비율과 종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써요, 이제. 자, 전이야, 후야? 전.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혼인신고 전이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혼인신고 후야, 전이야? 후. 그러면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는 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봐봐요. 자, 대지권 등기 후야, 전이야? 후. 요게 남편이라고, 요게 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부인이 아파. 남편도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당연히. 남편이 아프면 부인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죠? 아픈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를 하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되죠. 자, 읽어봐요. 만자가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만자가 들어갔어요. 읽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버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읽어봐요. 배운서니까. 사용, 수익, 처분. 여기에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구조를 잘 보라고. 대지권 등기 전. 헤어질 수 있어. 대지권 등기 후. 이제 그 다음 단계. 건물의 소유권.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등기가 돼 미치는 거야. 읽어봐요. 건물만이라고 특정해서 건물만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벌써 이제 여기 봐봐요. 작년 2.5점짜리. 건물만 저당권은 돼, 안 돼? 저당권도 처분 권능이 있거든.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야. 왜? 처분 권능이 없거든. 그 건물 전세권은 무슨 권능만 있어? 사용수익권. 건물만의 가압류 돼, 안 돼? 안 돼. 가짜를 떼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건물만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본등기를 실행하면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처분 권능이 들어간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만자가 특징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만 모르는 것은 뭘 모르는 걸까요? 권리하고 권능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권리란 뭐라고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 뭔데?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임차권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의. 그러면 건물만의 임차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연습하면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거든. 이것도 공짜거든. 공짜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가르쳐 줬으면 이쪽은 이제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네. 똑같은 원리니까.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 전. 분리정관법 전이에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후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혼인신고다. 사람은 혼인신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어. 그러면 뭐예요? 결혼해야 되겠어. 그러면 저 여자가 뭐 하나 써달래. 약정서 하나 써달래. 뭐라고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약정 하나 써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뭐냐 알아? 이거는 반사의 질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사의 질서. 그렇잖아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반사의 질서로서 절대적 무효가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거든. 얘네들이 그러면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은 즉 지난달에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면 나중에 대지권 등기 전후로 연결된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전이야 후야? 저는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라면 이제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해서 건물의 소유권, 건물 봐봐.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치거든.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를 잘 보라고. 그러면 건물만이라고 특정했잖아. 그러면 건물만에 요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돼 안 돼? 그럼 연습해. 건물만의 소유권 안 돼. 건물만의 저당권 안 돼. 건물만의 전자권 돼요. 건물만의 임차권 건물만의 가압류, 건물만의 가등기. 그래, 건물만의 가처분. 재밌죠? 재밌죠? 그렇죠? 재밌죠?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럼 봐봐, 이제 등기법 배울 준비가 다 된 거야. 등기법 준비. 자, 등기법 그러면 크게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 그럼 기본은 몇 부분?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럼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갖고 얼고.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 전체에 대한 표제부, 각각의 표제부. 상당은 전체 건물, 하단은 전체 땅. 그걸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체 각각 건물이죠. 한동 건물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대지권의 목적과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목적은 한동 전체 표제부.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 조건 반사로 자꾸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 볼 준비가 딱 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 가면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갖고 얼고. 자, 갖고 얼고는 동일해.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집합 건물은 몇 부분? 4부분.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상단은 건물, 하단은 땅.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자꾸 연습을 하라고. 대지권 표시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된다. 어때? X.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 어때? X. 비율과 종류는 어디? 대지권 표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렇게 묶어. 대지권 뜻의 등기. 그렇죠? 전이다 헤어질 수 있어. 후면 헤어지지 못해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되죠. 건물만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 돼. 건물만의 소유권은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의 저당권. 그래요. 작년 2.5점짜리. 그게. 자, 그렇죠. 자, 집합 건물. 근데 모든 등기법 이제 다 배운 거야.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자기가 요걸 등기법을 보고 이게 해석만 할 줄 알만 있으면 등기법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